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팸 덮밥 속 런천미트 논란인데요. 한 배달음식점에서 스팸 덮밥을 주문한 한 고객이 스팸이 아닌 런천미트가 올라간 덮밥이라며 점주에게 항의성 리뷰를 게시하면서 크게 알려진 사건인데요. 배달앱 내 리뷰와 점주 답변으로 사장님, 스팸 덮밥 시켰는데 스팸이 아닌데요, 이건? 런천 미트잖아요. 왜 거짓말로 음식을 파세요? 아니 고객님, 요즘 스팸이란 단어는 특정 상품명이 아니라 모든 홍조림 햄을 통칭해서 부릅니다. 아니 스타렉스나 봉고나 다 봉고차로 부른다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가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다들 그렇게 표기해요. 등의 설전이 오갔고 결국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죠. 런처미트를 누가 스팸이라고 쓰냐? 씹었을 때부터 차이가 난다. 이건 선 넘었지. 가격 차이 안 난다더니 가격 차이 엄청 난다. 이거 사기 아니냐? 등 고객 측 반응과 사장 말도 일리는 있네. 로스팜이나 리챔 같은 거 쓰면 뭐 리챔 마요라고 해야 되나? 편의상 스팸이 낫지. 등 업소 측도 이해가 간다는 일부 반응도 있었죠. 하지만 스팸과 런천미트는 가격과 맛에서 명백히 차이가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했고 결국 고객의 편으로 여론이 기울었습니다. 또 네티즌 수사대가 스팸의 국내 상표권을 독점하고 있는 CJ 제일제당 측에 직접 문의를 넣어 런천미트 등 타 제품을 사용하면서 스팸이라는 메뉴명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 기만임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팸을 사용하는 거래처에 인증제를 실시하겠다. 등 공식 답변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고객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는 듯 했으나 후에 해당 업소에서 스팸 없는 스팸 덮밥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메뉴명을 선보였고 많은 네티즌에게 찝찝함만 남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런천미트와 스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똑같아 보이는 이 깡통햄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걸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런천미트와 스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런천미트의 정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점심 식사에서 가볍게 먹는 고기류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스팸 같은 깡통햄은 물론 넓게는 샌드위치햄 같이 진공 포장된 햄류, 살라미, 프랑크 소세지 등의 육가공 식품도 런천미트의 범주에 속하죠. 이미 조리가 되어 바로 먹거나 가볍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육가공 제품들을 통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저가형 깡통햄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지만 정말 다양한 식품 브랜드에서 런천미트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내놨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이요. 스팸은 미국 호멜푸드에서 1937년 출시한 깡통햄 제품입니다. 돼지고기 중에서 처치곤란이던 비선호 부위와 자투리 부위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전쟁 물자로 엄청난 물량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됐죠. 전쟁통의 열악함 속에서도 높은 열량과 단백질을 보충해줄 수 있었던 덕분에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2차 대전 총사령관이자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호멜 75주년에 친필로 축전을 보내기까지 했고요. 심지어 냉전 시대의 주축이 되는 소련의 흐르쇼프 서기장마저 회고록에서 스팸을 언급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미국이 참전하면 스팸도 함께 참전, 멀리 떨어진 동양에도 그 맛이 전해지게 됩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있지만 지금은 본국에서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국내에서는 1987년부터 제일제당이 호멜사와 손을 잡고 스팸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통조림 가공품인 참치와 함께 명절 선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깡통햄을 대중화시켰죠. 엄밀히 따지면 스팸도 런천미트의 범주에 속하는 프레스햄, 깡통햄의 한 제품입니다. 가공 방법은 거의 같지만 내용물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주재료인 돼지고기의 함량입니다. 깡통햄의 주재료는 앞서 스팸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돼지고기입니다. 여기에 소금과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간단한 비교를 위해 스팸과 동일한 제조사에서 만든 런천미트와 스팸의 재료 함량을 살펴보면 런천미트는 돼지고기 함량이 50%, 닭고기가 약 40%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반면 스팸은 약 92%로 주재료가 돼지고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섞여 들어간 닭고기가 맛과 식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런천미트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함량은 브랜드별로 다르고 여기에 콩이나 전분을 넣어 만들기도 합니다. 닭고기 브랜드답게 돼지고기보다 닭고기 함량이 높은 제품도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 두부를 씹은 듯 식감이 푸석푸석하거나 감칠맛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런천 미트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하죠. 단 애초에 보급형 깡통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브랜드 밸류로 깡통햄의 대표 주자를 맡고 있는 스팸에 대적하기 위해 각 제조사는 돼지고기 함량을 높인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했고, 이런 런천 미트의 상위 라인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스팸에 비해 맛이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죠. 지금까지 런천 미트와 스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공 방식은 각자 비슷하지만 첨가되는 재료의 함량과 레시피에 따라서 브랜드별로 맛이 꽤나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는 다양한 브랜드를 접해보고 입맛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기름진 맛보다는 담백함이 돋보이는 제품들도 있고 찌개 전용, 구이 전용 등 특성화된 제품들을 내놓기도 하니까요. 단 스팸이 아닌 런천 미트를 쓰면서 스팸을 쓴 것처럼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역시 김치볶음밥에는 스팸이 들어가야 제맛입니다. 약간 크리스피해질 때까지 튀겨가지고 기름 내가지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